제주시 서쪽에 자리한 고즈넉한 중산간 마을. 옛 정취를 간직한 돌집 마당에 정원이 있습니다. 색색의 꽃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빛깔 고운 꽃밭을 먼저 알아본 건 꽃들의 단짝들입니다. 여름꽃 천혜롱도 꽃망울을 터뜨렸네요.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길목. 계절을 지나는 정원은 차분하지만 생기롭습니다. 꽃밭지기 명은 씨입니다. 3년 전 제주에 둥지를 튼 명은 씨는 색채 디자이너인데요. 자연에서 색을 찾는 그녀에게 정원은 가장 가까운 일터이자 보물 창고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다양한 빛깔을 색으로 찾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원에서 피는 꽃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는다는군요. 저는 디자인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색깔이고요. 특별히 제주 자연의 색들을 좀 모으고 관찰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좀 작업하는 곳 가까이에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 언제든 나가서 색을 관찰하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정원을 몇 번 가꿔봤는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를 오면서 좀 전문가에게 좀 의뢰를 해서 그 계절마다 사계절이 계속 꽃이 필 수 있는 곳, 그리고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식물들의 키 크기라든지 어떤 주기들을 좀 여쭤보면서 그렇게 정원을 가꾸게 됐어요. 계절이 바뀌면 정원도 달라진 환경에 맞게 정리하고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봄 정원을 준비하면서부터 도움을 받아온 꽃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초보 가드너에겐 막막하고 쉽지 않은 과제죠. 명은 씨의 정원이 여름을 잘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봄꽃을 정리를 하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물론 꽃이 이렇게 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이제 보내줄 그 식물들은 이제 보내주고 이제 새로운 여름 가을꽃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올해는 제주도도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봄이 굉장히 날씨가 저온 현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5월 말이면 다 누렇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6월 거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아직도 봄꽃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뽑아낼 시기가 왔죠. 지금 여기 시아스타 데이지가 있습니다. 시아스타 데이지는 지금 여기 보는 노스폴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꽃 사이즈가 좀 다르죠. 닮아도 너무 닮은 두 녀석. 이제 좀 구분이 되시나요? 그리고 얘는 단연초고요. 얘는 1년초예요. 단연초들은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다 잘라줘서 커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거의 이제 들어눕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운 애들은 여기서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화병에다가 실내에다가 놓으시면 정원도 예쁘고 실내도 예쁘고 그럴 거예요. 샤스타 데이지는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상록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단 여기도 마찬가지 씨가 아까 노스폴보다 노스폴만큼 엄청난 양의 씨들이 또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양이 엄청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저기 있게 되면 얘네가 잠식을 해버리게 돼요. 특히나 샤스타데이지는 노스폴하고 달리 꽃 피는 기간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정원 안에 여기저기 얘네들이 있으면 조금 정원이 짧은 정원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씨가 여기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잘 해두시고요. 모아둔 씨앗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봉숭아가 올라온 담장밑. 근데 봉숭아 여기 심으신 적 없으시죠? 전에 여기 100년 전에 지은 집에 살던 그 중간에 누군가가 여기서 봉숭아를 어느 한 해 심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해마다 이렇게 여름이 되면 찾아와 주는 여름꽃이랍니다. 근데 봉숭아가 피기 전에 여기는 좀 휑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년 봄에 필 꽃씨를 한번 뿌려볼게요. 아까 저기서 저희가 금방 따놓은 노스포를 여기다가 툭툭툭 뿌려줄 거예요. 이 비가 젖어서 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봉숭아가 지금 싹이 터서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름, 가을까지 꽃을 피울 거예요. 근데 이 가을이 되면 다시 봉숭아가 꽃이 이제 또 지고 지저분하겠죠. 그때에 대해서 봉숭아를 뽑아보면 저희가 아까 뿌렸던 씨들 거기서 새싹들이 쑥갓 같은 애들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겨우내 초록색으로 있다가 내년 봄에 안쪽에는 화단처럼 꽃이 여기 하얗게 펴서 장장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뭐 2월 말, 3월, 4월, 5월, 6월 5개월 동안 꽃을 피워줄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내년 봄에 피어날 새로운 풍경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그러고 보면 꽃들의 힘은 위대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와서 이제 정원을 구경할 때 벌이랑 나비들을 보면서 자기 친구들이라고 할 때 그리고 새소리가 지금 들리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새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곤충들이 많이 날아오니까 새소리도 더 많이 들리고 그래서 저에게는 정원이라는 게 되게 작은 변화였는데 그 작은 시도가 되게 큰 변화를 가져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꽃피는 정원은 명은 씨의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꽃과 친해지며 자연과도 한 뼘 가까워졌거든요. 버베나가 좀 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좀 단단하게 크게 키울 수가 없을까요? 요새 이 버베나 많이 심죠. 버베나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학명으로는 버베나 보나리엔시스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버들 마편초라고 해요. 근데 버베나가 해를 묵힌 버베나는 딱히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첫 해에 심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맨 위를 따주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이렇게 따주시면 옆에 가지가 풍성하게 많이 나와서 꽃수도 많아지고요. 짱짱하고 쓰러짐 없이 그렇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을 첫 꽃대를 맨 가운데 처음 난 첫 꽃대를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첫 꽃대를 자른 거는 이제 화병에 꽂아 놓으시면 실내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꽃대를 자르시고 정원에서 수확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기 샤스타데이지 같은 것도 들어놓은 애들을 그냥 보기는 지저분한데 또 이렇게 모아서 안으로 들어가면 예쁘게 또 실내에서도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드너의 세심한 손길이 더해져야 예쁜 꽃도 더 건강하고 오래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꽃밭도 정리할 겸 정원에서 어떤 수확물이 생기는지 한번 걷어볼까요? 정원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네요. 초보 가드너에겐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조날개 제라늄이고요. 조날개 제라늄의 특징상 꽃을 무수하게 피우기 때문에
꽃이 시들면 바로바로 이렇게 꽃대를 잘라 주셔야 합니다. 꽃대는 이렇게 보면 마디가 있어요. 손으로 대면 뚝뚝뚝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밑끝까지 다 잘라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제라늄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살짝 여름에는 주춤하거든요. 고온 다습이 좀 싫어하는 애들은 여름에 여름잠을 잡니다. 휴면기를 갖게 되는 거죠. 식물이 휴면기를 갖게 될 경우에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한여름에요, 제라늄요, 물 한 번만 주셔도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그래서 가지수를 늘리는 방법은 이제 식물이 계속 생장점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로만 이렇게 자라요. 근데 위에 생장점을 뚝뚝 잘라버리게 되면 옆에 새 가지가 나와서 또 새 꽃이 피게 됩니다. 더워지면 목마름이 생길 줄 알았더니 물주기가 되려 독이 되는군요. 이제 제라늄은 한여름에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는 봄꽃과 피어나는 여름꽃. 두 계절이 공존하는 정원은 특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사계절 때때마다 정원이 아름다운 이유죠. 사계절 꽃 피는 정원이 저의 로망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겠구나. 근데 정말 이번에는 그 꿈이 조금 이뤄졌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봄꽃이 이렇게 많이 폈다가 비가 오면서 쓰러져서 잠시 상심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또 다른 꽃이 펴 있고 또 옆에 봤더니 또 다른 날은 다른 꽃이 피고 그래서 이런 즐거움을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정말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자연의 색이 피어나는 디자이너의 꽃밭. 한 계절을 갈무리한 명은 씨의 정원은 여름의 싱그러운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